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동백을 우리가 춘백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동백은 식용, 등유, 약용, 머릿기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전에 우리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등잔불을 많이 키웠죠. 근데 등잔불에 그을림이 적고 불이 박해서 동백기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동백은 코피난데 토열, 자궁출혈, 월경가다, 어혈 제거, 타박상, 여기에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 동백은 꽃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벌이 생명이어서 그 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분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백은 조매화라고 해가지고 동박색을 유인해서 향기가 없는 대신 붉은색으로 동박색을 유인해서 수분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양의 꽃이다. 이 말은 18세기 말에 카멜이라는 선교사가 동양에 있는 꽃을 서양에 가서 전달을 해요. 그 동백이라는 꽃을 전달을 해서 18세기 문학에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듀마 소설의 동백아가씨, 우리가 흔히 춘이라고 부르는 그 소설의 꽃을 피우죠. 그 다음 춘수락. 이 춘수락이란 동백꽃이 이렇게 생겼죠. 혹시 동백나무에서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신 적이 있으실런가 모르겠는데, 동백꽃이 통째로 빠져서 떨어지면 하늘을 전부 쳐다보고 있어요. 동백꽃은 다른 꽃하고는 정반대 틀려요. 그래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일본 사무라이 목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느낌을 준다 해가지고 이 동백꽃을 춘수락, 득이르다 해서 가정집에 심지를 안 해요. 심지를 안 하고 불의의 사고를 느끼는 그 느낌을 준다 해서 춘수락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묘장이라는 것은 동백나무 막대기를 말하는데, 이건 주술적인 말액을 가지고 있죠. 여자의 엉덩이를 치면 남자아이를 잉태한다 해서 옛날에는 동백나무 막대기를 만들어서 애를 낳지 못하고 남자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동백나무 막대기로 여자 엉덩이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걸 묘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다남 상징을 하죠. 이것은 신성과 번영을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진시황의 불로초와 동백기름을 얻기 위해 서불, 지금으로 말하면 한라산의 진시황이 동백기름을 얻기 위해서 복례산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한라산 복례산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돌아올 때는 서불로 해서 돌아와라. 그 서불이라는 말이 지금은 서귀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서불, 서귀포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음 선운상가, 망부의 여인.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방 경비를 나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 이게 선운상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투화 거꾸로 하면 화투죠. 던질 꽃을 던진다. 투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앵두꽃이나 도화, 복숭아꽃을 꺾어서 담 너머로 던져 구애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앵두는 순정의 표시고 도화는 욕정의 고백 표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랑의 표시인데 과부나 소박맞은 여인에게 구애하는 수단으로 꽃가지를 꺾어 엽전을 달아 그 여인이 벗어놓은 신발에 던져놓는 우리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복숭아꽃, 도화. 그게 욕정의 고백 표시죠. 그리고 앵도는 순정의 표시예요. 앵두는 청량제, 비기를 돕고 이질, 설사, 유정에 사용하는 게 앵두예요. 앵두는 앵두 열매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앵두 열매는 꾀꼬리가 먹으며 생김새가 복숭아와 비슷하기 때문에 앵두라고 부르죠.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초여름에 익어요. 그리고 앵두는 세종대왕하고 성종이 매우 좋아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다음 문종이 세자 때 심어서 세종대왕한테 이 앵도를 선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종의 효도가 아주 깊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앵도예요. 투화에 대해서는 그 식물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랍니다. 지금 전 시간에 강의할 때 대나무 이야기하면서 봉황새 말씀드렸죠. 벽오동에 앉아서 대나무 죽기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봉황새는 남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주작이라고 그래요. 봉황새를 남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요. 날아가서 결국은 뭐 되기 위해서? 죽씨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대나무는 북쪽에서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식이 무엇이냐? 양력 4월 5일 날,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우리가 말하는 청명이에요. 근데 4월 5일 하면 식목일 날이죠. 식목일인데 그때 한식이라고 그러는데, 한식은 그날은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풍습과 술과 과자를 마련하여 성묘하고 묘의 복문을 개수하고 조경 및 사초를 하는 날을 한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식에는 계자추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진나라 때 문공이라는 사람이 국난을 당해요. 나라에 국난을 당해서 이곳저곳으로 피신 다니네요. 피신을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힘들 때 계자추가 자기 허벅지 살을 베서 이 문공한테 구워서 드려요. 그래서 그 국난에서 이겨내요. 벗어나요. 벗어나서 문공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했을 때 이 계자추를 큰 벼슬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데 계자추는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고 이 면산에 숨어들어서 면산에서 그대로 숨어서 있는데 계자추 너 빨리 나와라 하는 의미의 불을 질러요. 산에다가. 그 문공이 불을 질러서 불을 지르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불을 지르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왜? 못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버드나무 밑에서 어머니와 같이 불에 타 죽었더라 해서 계자추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은 우리가 한식날은 찰 한자 찬 음식을 먹는다 해서 한식이라고 그러죠. 그 한식은 계자추의 넋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따순 밥이라든가 불을 피워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날 한식날 비가 오면 계자추 넋을 이루어한다 해서 물한식이라고 하면서도 그 해는 풍년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한식날 산에 조상의 성묘
사초 뭐 등등 하러 가죠. 그때 가서 보면 묘에가 무슨 꽃이 많이 피어 있던가요? 할미꽃이 많이 피어 있을 거예요. 이 할미꽃을 백동이라고 노고초라고 그러는데, 이 할미꽃은 이질, 말라리아, 치질에 사용하지만은 이 할미꽃에 얽혀 있는 전설은 할미꽃에 이 할머니의 두 손녀가 있었어요. 큰 손녀는 아주 예쁘고 작은 손녀는 못생기고 대신 성품이 아주 좋았어요. 큰 손녀는 예쁜 반면에 성품이 아주 고약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큰 손녀는 예뻐서 좋은 집 시집을 가서 부잣집에 시집 가서 잘 살고, 작은 손녀는 못생겨서 가난한 사람한테 시집 가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큰 손녀 집에서 살면서 그 대접을 아주 험하게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견디다 못해 산 넘어 작은 손녀 집에 가다가 굶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 손녀딸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 오시는 언니 집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산속에 돌아가셨더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할미꽃이 피었더라. 그래서 할미꽃, 백두옹, 노고초라고 부르죠. 온나무, 우리가 흔히 산에 가서 보면, 지금 가을, 혹시 가을에 산에 가시면 빨간이 울긋불긋 꽃 피어갖고 있죠. 꽃이 피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꽃이 아니라 물 들어있는 단풍을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빨갛게 단풍이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온나무예요. 온나무 중에서도 이 북나무가 대표적으로 빨개요. 그래서 북나무를 단풍이 붓게 들었다 해서 북나무라고 그래요. 이 온나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온나무, 개온나무, 삼거명 온나무, 북나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온나무 전체가, 온나무과 전체가 성질이, 우리가 우르시올이라는 성질을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성이 알러지, 우리가 가려움 아니면 오돌렀다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의 독의 우르시올이에요. 우르시올은 천연웅담이라고 그러죠. 곰 쓸개에 나오는 웅담, 이것을 말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르시올이. 그러는데 이 옷의 독성 우르시올은 독성을 가지고 가려움증을 주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질이, 온나무 전체적인 성질이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들, 또 우리가 옷, 오리 해서 먹죠. 이것은 하나의 보양식으로 해서 옷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이걸 넣어서 해먹고, 보면은 옷순을 따서 해먹어요. 그러면 이 옷 오르고 안 오르는 것은, 옷은 면역이란 것이, 내가 몸이 약했을 때, 면역력이 약했을 때는 옷이 오르지만은, 면역력이 한번 걸렸으니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나는 옷이 안 오른다 아니에요. 오늘 면역력이 약할 때는, 오늘 내가 옷을 먹었을 때는 오늘 올라요. 그렇지만 면역력이 어제 먹었는데 내가 오늘 옷을 먹으면 오른다. 그것은 오늘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옷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옷은 파열 통경작용을 하고, 골절상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적체되어 위에 머물러 있는 증상 때 온나무를 먹으면 쭉 내려가서 위에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봄에 옷순을 많이 따서 우리가 나물로 해서 두릅 뻗으면 옷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따서 먹는데, 산에 가서 옷하고 개옷하고 사냥 북나무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그러면 옷나무도 똑같고 개옷도 똑같고 북나무도 똑같아요. 먹는 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참옷인지 개옷인지 아는 것은, 참옷은 작은 잎이 잎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 잎이 작은 잎이 9개에서 11개 달리는 거고, 또 달걀형, 이 형태가 달걀 모양의 형태고 털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옷이고, 또 이 몸의 표피는 회색이에요. 회색.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산에 가셔서. 그 다음 개온나무. 개온나무는 이 작은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식으로 작은 잎이 13개부터 17개, 그리고 긴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잎 뒷면에, 뒷면에 털이 나 있다. 그리고 이 몸통은 회갈색이고 회백색이고, 잎자루는, 잎자루가 여기에 지금 붉은 빛이 돌죠. 붉은 빛. 잎자루는 붉은 빛이 돈다. 그리고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2개 내지 3개의 톱니와 이렇게 밋밋한 것이 섞여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북나무를 우리가 연부목이라고 그래요. 연부목. 이 북나무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북나무는 연부목, 소금염, 피부, 나무목. 그런데 연부목은 감기, 장염, 치질출혈, 뱀물린데 여기에 사용하는데, 연부목을 우리가 소금나무라는 것은 목염, 나무에서 소금이 달기 때문에 우리가 연부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열매 보이죠? 꽃이에요. 꽃. 여기에 열매가 달리는데 그 열매 전체가 겨울에 눈이 올 때 보면 하얀이 꽃이 펴요. 하얀이 꽃이 폈다는 것은 소금의 꽃이 폈다 이거예요. 소금이 달려 있어요. 하얀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목염이라고 그래요. 목염. 그리고 이 목염은 실질적으로 서해안이고 남해안이고 소금 염전밭이 없었을 때 어때요? 그 없을 때 그 강원도 지방이라든가 깊은 산중에서는 이 목염을 따다가, 쉽게 말해서 이 열매 여기를 따다가 그걸 우려서 소금을 만들어서 간수로 사용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목염은. 그 다음 오배자 진딧물의 벌레집이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배자라고 그러는데, 오배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오배자 진딧물 벌레집을 말을 해요. 이 오배자는 만성해수, 이질, 탈장, 자한, 유정, 도한, 건선, 종기, 피부염, 각종 출혈, 야제, 밤에 우는 것을 야제라고 해요. 밤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도암, 소아설사, 가을철 장염. 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오배자가 굉장히 수렴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폐 폐결핵으로 해서 폐가 안 좋아가지고 만성 해수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잡지를 못하는 것을 이 오배자로, 이게 오배자예요. 오배자 진딧물의 벌레집이에요. 이 오배자로 해서 이게 만성 해수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질을 아주 설사가 심하고 하는데도 이걸 잡고, 이 땀이 많이 나고, 유정, 그 다음 도안, 밤에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건성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빨간, 우리가 그 피부에 빨간 거 버짐같이 나 있죠. 그것을 잡는 데는 이 5배자 이상 덮는 것이 없어요. 그러지만은 5배자도 좋지만은 이 북나무의 가지, 줄기, 그걸 꺾어다가 물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마시도 되고 또 그걸 목욕으로도 되고 해서 이 5배자가 이 홍방 건선을 잡는 데는 최고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 온나무 우르시올 온나무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 우리가 옷닭을 먹는다, 내가 옷을 어울릴지 모르니까 옷닭을 먹는다, 내지는 또 오리를 먹는다 했을 때 어때요? 시장에 가서 보면 찬지림에다가 계란 노란자를 풀어서 좀 해가지고 옷 먹기 전에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지만은 옷을 우르시오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름이에요. 비름하고 또 삼편두라고 차풀이라고 있어요. 차풀, 삼편. 그다음 개미자리라는 풀이 있어요. 그 세 가지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름은 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 비름을 아실 거예요. 이 비름은 일반적으로 나물로 해서 먹는데 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그 산에 아니면 밭에 많이 나서 풀로 여기면서 아주 뽑아내기에 바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비름을 하우스에 재배를 해서 산 나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지금 판매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비름을 먹으면 굉장히 달짝으면서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비름은 온나무 독이나 산전산후 이질, 대소변 불통을 했을 때 이 비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